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리플 XRP는 주말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이 조정을 거의 다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6%가 좀 안 되는 조정이 나왔었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남다르죠. 따라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이 둘 사이에 화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서 갈등 직전 가격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격화되었던 그 시기에 받았던 이 조정분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굉장히 잠잠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런 적막한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무언가 시장에 이슈가 나와서 급락이 발생될 때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갖는데요. 결국 공포에 사라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맞았습니다. 그나마 어제 오늘 이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또 몇 건씩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락 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들과 함께 최근 소송 속보를 포함해서 다음 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주 같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장에 굉장한 기대감을 주었었는데요. 그게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가려졌었죠. 하지만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좀 급했었죠. 중국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뭔가 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를 좀 풀어주고 히토류를 미국으로 가져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히토류에 대한 부분, 중국이 미국으로 히토류를 보내는 것을 허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하게 진짜 관세 폭탄을 던지듯이 서로 강대강 구도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사실상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히토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 그런 상대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이 무역 협상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결국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상태로든 협의는 될 겁니다. 지금 관세 폭탄을 먼저 투하를 하고 이에 따라 이제 서로 협의만 남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것들 이 자체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미 관세로 인한 조정은 여러 차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돼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하나씩 될 때마다 호재로서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SEC 측에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문서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리플과 SEC 이 사건에 관련돼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이 본인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있어서 리플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의견이나 증거를 채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SEC 측에서는 제3자가 왜 끼느냐 그렇게 반발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또다시 여러 근거를 들고 제3자 개입 시도에 대한 부분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A부터 C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까지 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할권이 문제가 있다. 요약 판결 명령이 현재는 항소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 법원 같은 경우는 1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처리할 관할권 자체가 없다라고 관할권 문제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 키너라는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개입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에 어떤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C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성. 키너가 자신의 증거를 리플에 직접 공유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공유를 하면 되는데 그걸 법원에다가 따로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근거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에디셔널이 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이 제시된 증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의 역사적 해석에 그냥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은 요약 판결에서 제기된 논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중복성이 있다. 별다른 큰 무슨 새로운 증거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 SEC가 법원에다가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냈었고요. 지금 곧 항소가 중지가 되어 있었고 그 중지되는 기간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SEC 같은 경우 굳이 이거를 합의를 한 마당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요. 항소가 끝난 게 아니라 중지된 상황인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SEC가 어쨌든 합의는 했지만 소송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철회나 뭔가 어떤 판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일은 한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플과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이 부분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SEC 내부에서도 여전히 증권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런 내분이 있죠. 그리고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SEC 위원 중에 강력하게 본인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는 법원의 명령을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요. SEC, 보시면 SEC 내부 성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캐롤라인 크렌셔 위원이 이렇듯 여전히 SEC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제3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일부러 SEC가 졌다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송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 할 일은 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SEC는 사실상 기존의 주류였던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점점 주류가 바뀌고 있죠. 이미 SEC의 수장 폴 애킨스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조직에는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고 또 이 주류와 비주류가 또 어떤 정책이나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또 관할권 문제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은다면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면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이 자체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또 투자자들을 또 저변 확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SEC가 이 보내는 이 문건을 가지고 항소가 끝나지 않았다. SEC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합의 내용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요. 소송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잘못된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소송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고요. 별거 아니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키워서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 박스 폭을 줄이면서 이 사각형 박스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박스권 밖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관세라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이 마감 기간 유예를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7월 8일 날 끝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 날 관세 인하 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협상 소식이라든지 또는 갈등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제 관점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 관세라는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자, 이 부분 박스권에서 이제 평행 채널로 움직임이 전환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호재가 남아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소송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ETF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자, 이번에 합의가 어쨌든 지난번 SEC와 리플 사이의 이 합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마찬가지 관할권 문제였고요. 그리고 들었던 예가 적절치 않았다. 이거는 서비스로 얘기를 해준 거죠, 판사가.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다시 정비를 해서 합의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항소가 중지되었던 그 기간까지, 자, 6월 16일까지 미국 날짜로는 6월 15일이 되겠죠. 자, 이때까지 만약에 항소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6월 16일이 지나면 항소가 다시 진행되겠죠. 항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소 처리에 대한 협의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은 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뭐 올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아직은 여러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ETF의 동시다발적인 이 승인들이 나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을 크게 펌핑 시킬 거고요. 또 이후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쏠리면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호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고 뭐 리플 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리플 잘 될 거다 얘기하는 또 저와 같은 사람들 같이 또 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욕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되지만 욕하시는 분들은 본인 책임도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매번 제가 이렇게 미리 평행 채널 라인도 그려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같이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 평단가 낮춰놨고요. 수량 올렸습니다. 수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가 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가 넘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몇 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가 넘습니다. 지금 몇 번 안 해봤는데 대부분 20%가 넘으면서 자, 4번, 5번만 대응하면 100%가 넘어버리죠. 자, 즉 대응을 쭉 빼놓지 않고 같이 하셨다면은 자,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 되는 거고요. 2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4000개 되는 거죠.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늘어난 수량만큼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단을 낮춰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여유롭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월, 3월, 4월, 5월 자, 몇 번 안 되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월 한두 번만 꼭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대응만 하셨더라면 굳이 지금 와서 리떡석 하면서 리플 욕하시는 분들 안 계셨을 겁니다. 다 본인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권 관점을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왔을 때 평행 채널 관점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이든 평행 채널이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거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자리는 남아있고 또 대응해야 되는 당위성을 봤을 때도 결코 작은 변동성이 아니죠. 자, 최근만 보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가 넘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나올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자, 박스권 횡보 관점에서 보더라도 19%가 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몇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 평단가 낮추면서 수량 많이 늘리실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최소 수량을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적절한 시기에 다 매도해서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매도 여기서 사고 팔고 대응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죠. 자, 이거를 잘 못하면
자, 아무리 여기서 대응 잘해서 열심히 평단가 낮추고 수량 많이 늘려놨는데 또 이 부분을 잘 못하면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도, 최종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저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 받으시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 같이 하시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매도 사인 받으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일같이 사고팔고 이렇게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어렵지 않죠? 한 달에 한두 번만 해서 여러분들 리플 크게 수익 가져가시고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같이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어차피 이 부분 제가 뭐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부탁드립니다. 믿져봤자 본전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대응 못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런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습관이 돼 있어야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시그널이 나와도 그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고민이 많아서 결국 타이밍을 놓치면서 또 몇 년씩 여러분들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대응은 여러분들 사정이 되시는 분들, 물론 대응은 같이 꼭 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사정이 안 되면 대응은 못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매도만큼은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쨌든 문자를 받으시면서 매도만큼은 꼭 정보 받아서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별다른 큰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그나마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은 조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여전히 완전히 화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2차전이 올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칼을 쥐고 있는 게 트럼프죠. 테슬라 주주들의 압박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테슬라 주주뿐만 아니라 아무튼 지금 그래도 불리한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뭐 제3의 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문조사를 머스크가 했지만 완전히 정치권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갑자기 뭐가 터지면서 또 갑자기 조정이 나오거나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한두 번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뭐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